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시험을 절대 준비하면 안 되는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멈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할지 말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런 분들은 공무원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나는 초봉 4천만 원 이상 그리고 10년 일하면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 시험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초봉은 중소기업 수준이고 심지어 최저임금과 큰 차이도 없습니다. 많은 월급이 목표라면 공무원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공무원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는 경쟁이 좋다.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 나는 경쟁을 통해서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올리고 그 성과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성과제가 아니라 호봉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올려도 받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대가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공무원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나는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한 조직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조직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색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 하지 마세요. 채채! 그럼 반대로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공무원 시험 취재를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공시생들과 합격생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나는 공무원을 월급 때문에 한다라는 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언론사에서 공무원 월급이 작다에만 포커스를 두고 기사를 내고 있어요. 제가 기사 타이틀을 몇 개 읽어보면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공무원 월급 160만 원 내외 받는다. 공무원 9급 1호봉 월 168만 원. 최저임금보다 22만 원 적다. 알바보다 못한 박봉의 이것 결정타? 이직 원하는 공무원 급증. 모두 최근 한 달 내에 나왔던 기사 제목입니다. 일단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작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급만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표를 보면 월봉급 177만 원에 직급 보조비가 17만 5천 원, 정액급식비가 14만 원,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월 정액분 9만 6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설날, 9월 추석 때는 명절 차비로 100만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명절 차비로 100만 원 이상 주는 회사 많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가 알바보다 못하다고 기사 쓴 기자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알바 할래 공무원 할래 물어보면 뭘 하실 건가요? 어떻게 알바랑 공무원이랑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일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죠. 안전성이란 1도 없는 알바와 공무원 일자리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물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정말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공무원 월급 올려주세요.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채! 하지만 공무원 월급이 시작부터 퇴직까지 쭉 저임금인 건 아닙니다.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보도한 많은 기사에서는 9급 1호봉의 월급만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공무원 월급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호봉제라는 겁니다. 호봉제는 호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급이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월급 봉투는 두둑해지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를 발간했는데요. 인사처에서도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인사처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하면 5년 후에는 연봉 4,166만 원, 월 평균 보수는 347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연봉 6,125만 원, 월 평균 510만 원, 15년 후에는 연봉 7,887만 원, 월 평균 657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임금 상승률을 매년 2.7%씩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나온 자료입니다. 입직 후 10년 뒤에 연봉이 6천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대기업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애소득을 비교하면 공무원 생애소득이 중소, 중견기업 생애소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한국경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 9급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약 15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49명 이하인 소기업에서는 약 8억 원, 그리고 근로자 300명에서 1000명 사이인 중견기업은 약 11억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조사니까 지금은 더 많은 금액을 생애소득으로 올릴 수 있겠죠. 참고로 전체 근로자 수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의 89%는 공무원보다 생애소득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초임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팩트. 하지만 공무원 10년 뒤에도 연봉이 작다.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은 월급에 밀릴 걱정은 안 하잖아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나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공무원은 대출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아요. 안전성?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거고요. 공무원 시험의 진짜 큰 장점은 바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항상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서류 전형은 통과했는데 면접 시험에서 늘 떨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잘 안 되신다고요? 다 괜찮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모두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면접 시험도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면접 시험 합격도 사실상 필기 시험 성적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에서 경쟁에 지치셨나요? 노후만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지시나요? 매출 걱정에 잠이 안 오시나요? 육아휴직은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시나요? 중장년 때 조직에서 도태될까봐 걱정이신가요?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연봉이 오르는 회사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직업은 바로 공무원입니다. 다만 민원 스트레스가 걱정이시라고요? 민원이 없는 공무원 직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직 대부분의 직렬들이 그렇고요. 지방직에서 교육행정직이나 전산직, 운전직도 민원이 없는 대표적인 직렬들입니다. 연봉이 너무 작다? 공무원은 버티면 버틸수록 빛을 내는 직업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공무원 월급도 적은데 왜 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월급 보고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 그게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다. 저도 누가 시켜만 주면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무원 월급 팩트를 알려드린 체크맨 신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